헬스붐과 함께 피트니스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고 동시에 수많은 운동 유튜버들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편집자로도 일했고 개인 채널들을 직접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꾸준히 운동을 즐겨왔고 운동 유튜버들의 콘텐츠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몇몇의 운동 유튜버를 제외하고는 영상의 호흡이 너무 길고 템포가 느려서 유튜브 플랫폼과는 감성이 맞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점들이 그들만의 매력 포인트이기도 했지만 이미 팬인 사람들만 즐길 수 있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다고 느꼈습니다. 운동 유튜버 10명 중 9명은 PD와 함께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PD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운동 유튜버들의 성장을 돕는 PD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템포감 있고 좀 더 유튜브 감성에 맞는 운동 영상들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편집과 채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넘어 정말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는 PD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운동 유튜버 PD가 되려면 함께해야 할 유튜버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아직 뚜렷한 커리어가 없었기 때문에 유튜버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부터가 큰 벽이었습니다. 2명의 유튜버에게 3개의 영상을 무료로 제작해 드리겠다고 제안했지만 모두 읽고도 답이 없었습니다. 많이 좌절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연락드린 도왕님께서 답장을 주셨고 드디어 첫 미팅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첫 미팅에서는 모든 걸 걸겠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PPT 자료부터 멘트 하나하나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현재 운동 유튜버 콘텐츠에서 느꼈던 아쉬운 점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제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단순한 감각이 아닌 근거 있는 방향 제시를 위해 2025년에 조회수 10만 이상을 기록한 운동 영상들을 직접 엑셀로 정리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근거 자료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처음 PD한테 연락이 왔는데 생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오니까 뭐야 사기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제 믿져야 본전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카페에서 만나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자료 준비도 많이 하고 통계 자료도 준비를 하고 준비성이 좀 철저하고 열정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에서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도왕님은 구독자 약 3,000명을 보유한 피지크 선수였고 평균 조회수는 2,000회에서 3,000회 사이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입담이 좋고 캐릭터가 분명했기 때문에 가능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호흡이 전반적으로 길고 이야기의 흐름이 정돈되지 않아 처음 접하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잠재력은 분명했지만 그것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유튜브로 수익을 만들기까지 필요한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의견이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100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 저는 퀄리티에 목숨을 거는 전략은 다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는 평균적인 퀄리티에 무언가 한 가지 무기가 더해졌을 때 성공 확률이 크게 올라간다고 믿습니다. 운동 유튜버의 평균 퀄리티란 기본적으로 좋은 몸과 평균 이상의 영상 완성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해질 수 있는 무기들은 잘생긴 얼굴, 좋은 입담, 압도적인 몸, 혹은 특정 부위의 매력적인 라인 같은 것들이겠죠. 이 강점을 잘 살리면 곧 캐릭터가 됩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도왕님이 가진 무기는 좋은 입담과 다른 유튜버들과 비교해도 돋보이는 예쁜 몸이었습니다. 충분히 캐릭터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가진 무기는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해 조회수를 만들 수 있는 기획력, 그리고 기본적으로 평균 이상의 영상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편집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을 만들겠다는 접근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란 언제나 상대적인 개념이고 영상 퀄리티가 애매하게 나올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재밌는 영상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할 영상을 만드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도왕님의 가장 큰 강점인 입담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저는 PD로서 실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도왕님 역시 친근한 동네형 같은 유튜버가 되고 싶다 라는 분명한 니즈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 방향을 충실히 반영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도왕님의 입담을 살린 재미 포인트를 영상 속에 녹여내기로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웃기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캐릭터와 상황 속에서 시청자들이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바로 쇼츠의 활용이었습니다. 쇼츠는 한 번만 반응이 와도 조회수 10만, 20만이 기본이고 100만까지도 나오기 결코 어렵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많은 운동 유튜버들이 롱폼 제작에는 큰 공을 들이면서도 정작 쇼츠는 롱폼 영상 중 재밌는 부분을 그대로 잘라 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 방식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점이 매우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롱폼에서 쇼츠를 제작할 때도 단순히 자르지 않고 다시 만든다는 마음으로 접근했습니다. 템포를 더 빠르게 조정하고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인트로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시청자 반응도 훨씬 좋아졌고 실제로 재미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왕님과 채널의 방향성을 함께 정리하고 콘텐츠에 대한 전략을 세운 뒤 본격적으로 첫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영상은 도왕님의 강점 부위인 어깨 운동 팁으로 정했습니다. 이미 이전 쇼츠 영상에서 로이드 의혹이 나올 정도로 좋은 어깨를 보여주었고 그만큼 어깨는 도왕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부위였습니다. 도왕님과 통화하며 어깨 운동 팁들을 듣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대본과 영상 구성을 직접 정리했습니다. 어느 부분에 어떤 멘트를 넣을지 어떤 흐름으로 설명할지를 고민하며 촬영 전 혼자서 전체 구조를
짜나갔습니다. 그렇게 촬영을 마친 후 2025년 3월 13일에 첫 롱폼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업로드 당시엔 걱정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만약 영상이 망한다면 도왕님에게 신뢰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제 실력과 감을 믿고 싶기도 했습니다. 썸네일은 운동 유튜버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분할 형태로 운동 시작 전 사진과 현재 사진을 나란히 배치해 시각적으로 한눈에 변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처음 올린 어깨 루틴 영상은 일주일 만에 약 1.8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고 좋은 반응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동시에 도왕님에게 신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반응은 쇼츠에서 터졌습니다. 축구면 레이즈 쇼츠는 20만, 레이즈 위주 루틴 쇼츠는 5만으로 이 첫 주간에만 구독자가 3,000명에서 4,041명까지 총 1,041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깨 롱폼은 4만회, 축구면 레이즈 쇼츠는 40만, 레이즈 루틴은 18만회까지 올라갔습니다. 평균 조회수 3에서 4천회 정도 나오던 채널에서 이렇게 좋은 반응을 끌어냈고 구독자 수까지 순식간에 상승했으니 저에게는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그 다음엔 등 루틴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어깨편만큼의 임팩트는 아니었지만 클로즈 그립 쇼츠가 30만, 대운근 타기 쇼츠가 7만, 롱폼은 1.4만회를 기록했습니다. 생각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지만 준수한 성과를 낼 수 있었고, 무엇보다 꾸준히 반응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흐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클로즈 그립 쇼츠의 좋은 반응은 어깨 영상보다 아쉬운 결과 속에서도 충분히 위안이 되는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세 번째 영상, 바로 홍코치님과의 하체 영상이었습니다. 앞선 두 영상이 떡상각을 노리고 만든 컨텐츠였다면 이번 영상은 도왕님 채널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획 영상이었습니다. 사실 운동 유튜브에서 떡상을 노릴 수 있는 컨텐츠는 대부분 운동 팁 영상입니다. 하지만 운동 팁이라는 게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채널의 색깔을 살릴 수 있는 브이로그 콘텐츠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영상은 제작 시간도 가장 많이 걸렸습니다. 기존 운동 유튜버들과는 다르게 나레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영상의 템포를 끌어올렸고, 중간중간 예능처럼 당시의 심정을 담은 인터뷰도 함께 넣었습니다. 도왕님의 입담과 피지컬이 함께 빛난 영상이기도 했습니다. 영상 업로드 후 당연히 조회수는 전투 영상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야말로 도왕님 채널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준 콘텐츠였습니다. 조회수는 분명 아쉬운 게 맞았지만 기획 목표와는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채널 색깔과 팬들과의 연결을 만들 수 있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미 구독자는 5,515명, 이미 기존 구독자의 2배 가까운 숫자를 얻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가슴 루틴이었습니다. 이번엔 기존 썸네일과는 다르게 가슴 라인을 강조하는 디자인을 사용했고, 영상 내용 동안 밑가슴 라인의 중요성을 다루며 명확한 타겟을 설정한 기획이었습니다. 이것도 사람들에게 충분히 먹힐 수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가슴 롱폼은 업로드 일주일 만에 2만회를 기록했고, 가슴 라인을 강조한 쇼츠 하나는 무려 48.5만회를 기록했습니다. 그 주간에만 구독자는 6,956명까지 올랐습니다. 약 1,400명이 늘어난 셈이었고, 이번에도 좋은 반응을 얻으며 제가 꾸준히 실험하고 시도해왔던 방향성이 또 한 번 통했고, 좋은 결과를 통해 또 다른 확실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확실히 쇼츠가 신규 유입에 유리하다는 확신이 생겼고, 추가 촬영 없이 기존 영상을 활용해 혼자서 쇼츠 2개를 더 제작했습니다. 하나는 어깨 운동 팁 2가지, 또 하나는 가슴 좋아지고 싶으면 아랫가슴부터. 결과는 또 한 번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기존의 가슴 라인 쇼츠는 70만회까지 올라갔고, 어깨 팁 쇼츠는 20만, 아랫가슴 쇼츠는 30만회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엔 새로운 롱폼 영상 없이도 4월 19일 기준 구독자가 8,468명까지 상승하며 9일 만에 약 1,500명이 늘었습니다. 이건 명확히 쇼츠 전략이 가져온 성과였고, 제작 리소스를 최소화한 효율적인 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큰 결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에 업로드된 영상들은 떡상을 노리기보다는 팬층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브이로그 형식의 콘텐츠 2편이었고, 그 이후에 이두 운동 영상도 조회수 면에서는 기대만큼 터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두 루틴 쇼츠에서는 쏠쏠하게 구독자가 유입되며 강한 성과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10,000명 돌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2025년 5월 3일 구독자 9,835명을 끝으로 1차 프로젝트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첫 영상 업로드 후 3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총 52일 동안 7개의 롱폼 영상 19개의 쇼츠를 제작하여 7,000명의 구독자, 쇼츠 310만회, 롱폼 14.8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1차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딱 한 달 만에 10,000명을 찍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획도 자신 있었고 전략도 명확했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막상 부딪혀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쇼츠는 확실히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었고 실제로 좋은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롱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10만 조회수 영상 하나쯤은 만들고 싶었지만 결국 그 목표는 이루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소재의 한계도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다시 점검하고 다음 스텝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인 5월 6일이 되어서야 드디어 구독자 10,000명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예상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렸지만 3,000명에서 9,800명까지 2달도 되지 않아 구독자를 3배 이상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도 PD로서의 정체성을 많이 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채널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지만 고민했던 제가 점점 유튜버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과 시청자들이 좋아할 흐름을
영감을 잇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감각도 함께 길러야 했습니다. 결국 채널을 키우는 일은 숫자 이상의 고민이라는 걸 몸으로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PD랑 같이 일한 지 2달 정도 됐는데 처음 만났을 때가 3,000명 정도였는데 2달 만에 10,000명이 됐습니다. 3,000명에서 10,000명이 됐다고 인생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PT 문의라던가 또 그리고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면서 그 점에서 좀 되게 만족스럽고요. 확실히 이제 PD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기획을 좀 잘해서 제가 가진 역량을 끌어줘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잘해줘야겠죠, 이 친구가. 이제 혼자 유튜브 하면서 좀 막막했었는데 PD랑 일하면서 유튜브의 제 채널 방향성이 좀 잡힌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되게 고맙죠. 네. 물론 아쉬운 지점들도 많았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성장시키지 못한 점, 모든 영상에 반응을 얻지 못했던 점 등 돌이켜보면 더 잘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 분명히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앞으로 더 나은 PD가 되기 위한 값진 경험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방향성도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프로젝트 막판에는 다소 힘이 빠져 새로운 콘텐츠에 과감히 도전하지 못했던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다음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생기면서 오히려 여러가지 영감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는 이두왕 채널 구독자 30,000명입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완성도 높은 롱폼 영상, 더 전략적인 쇼츠, 그리고 새로운 형식의 도전들도 함께 시도해볼 계획입니다. 큰 PD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 부탁드립니다.